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TS 토익 공식 카페 대표 강사 그리고 종로 YBM E4U 독하게 토익에서 혹독한 RC를 맡고 있는 임진입니다. 저희 독하게 토익은 혹독하고 지독하기로 유명한데 사실 오늘 할 이 Part 7 굉장히 여러분들 혹독하고 지독하고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단디 먹으시고 Part 7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일단 먼저 문제 공략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7이라는 것이 또 아시잖아요. 54개의 문제를 대체적으로 한 54분 정도, 한 문제에 한 1분 정도 잡고 풀어야 됩니다. 네, 54문제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신토익으로 바뀐 이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끝까지 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못 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끝까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꼭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맞추는 방법, 그 공략법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딴 거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푸는 순서기도 해요. 순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순서에 맞춰서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위에 봤다가 밑에 봤다가 이런 시간들이 막 가니까 그런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8-7 문제 푸는 순서, 즉 공략법. 먼저 8-7도 글이니까 글의 종류를 파악한다. 그 나중 되면은 정말 이 8-7과 너무너무 친해지면 글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어떤 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뭐 편지, 이메일, article, press release도 있고 뭐 요새는 또 다양한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죠. 무슨 텍스트 메시지 체인, 또 온라인 챗 디스커션 그것도 있고요. 영수증, 첫 번째 글에 영수증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종류를 꼭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야죠. 문제는 대체적으로 한 2개 정도 읽으시는 게 좋아요. 1개에서 2개. 5개짜리도 일단은 1개에서 2개. 문제를 읽을 때 그 문제라는 것도 문장이잖아요. 문장, 의문문. 그래서 그 문장 속의 동사를 확인하셔야 지금 이 문제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가, 나한테 뭘 바라는 건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동사를 체크하실 때 이 동사의 시제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사실 뭐 맨날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있죠. 뭐라고 써있냐, 암시되는 건 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들 그런 거 보실 때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그 오답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하는 건데 지문 독해. 문단별 요약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한 문단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문단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체적으로 이 문단의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확실하게 그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 고르기도 훨씬 더 수월해져요. 네, 문단별 요약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보기를 고를 때 말 바꾸기. 네, 요거죠, 요거. paraphrasing. 말을 얼마나 바꾸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토익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 바꾸기가 더 심해집니다. 네.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됐었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 엄청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 함정. 요것도 엄청나죠. 제 생각엔 이 파트 7이 가장 함정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떠한 파트보다도. 함정 같은 것들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적으로 문제를 볼 건데 그 제가 지난 모의 토익 때 이제 해설 강의를 했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의견 쓴 걸 봤는데 제가 한 지문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지문도 좋았지만 다른 문제도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써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양한 문제를 많은 지문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169번부터 200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 뭔가 이제 좀 논란이 될 법한 그런 문제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의 모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골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지금은 169번부터 171번. 여러분, 이 독해 강의의 특성상 제가 조금 이 화면에서 약간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왜냐면 글씨가 너무 많이 써 있으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나간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자, 제가 먼저 저 위에 이메일 잡으라 했죠. 그래서 이메일이고요. 제가 선택한 문제는 요 71번 문제입니다. 이 중간에.
171번 문장 삽입 문제. 1번, 2번, 3번, 4번의 위치 중에서 어디에 이것을 넣어야 가장 적절한가? 요거 많이 틀립니다. 네. 왜냐? 다 읽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1번의 위치도 파악하고 2번의 위치도 파악하고 뭔가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죠. 마치 그 수능 영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또 그래도 푸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위치는 보통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69, 70이 있었죠. 그리고 71번이니까 우리는 그 두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이 글을 이제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푸실 때 전체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은 보면은 1번, 2번 위에 있죠. 그다음에 3번 여기 있고 4번 밑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풀 때 이렇게 이걸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뭐 3번이 이제 밑에까지 있으면은 3, 4 하나로 묶고 1, 1을 묶는데 지금은 3이 요 위에 있으니까 잘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1, 2번의 위치와 3, 4번의 위치를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어울리는 위치도 있겠지만 진짜 안 어울리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뭐 들어갈 말이 없다. 빈칸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빨리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이 제시된 문장을 확실하게 내가 파악을 해야겠죠. 읽어봅시다. 71번. The original representative. 원래 여기서는 대표. 너의 주의 state. 주의 대표가 had to 했어야 했어. withdraw. 요거 철회하다 혹은 취소하다 이런 뜻도 있죠. 취소했어야 했어.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다면 뭔가 원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래 사람이 취소했어. 그런 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위치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어떤 특정적인 visual art competition에 이 프레젠트하는 상황인 거죠. 너가 당신 우리 주를 대표로 하여 당신의 주를 대표로 하여 이 경쟁 대회에 컴피티션에 나갑니다. 요건데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다음에 1번이 있고 미안해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short notice가 있고 2번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좀 가까운 위치에 있고 3번은 문단의 끝에서 나오고 4번은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4번 같은 경우는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딜레이 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 그 다음에 plan to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죠.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른 주제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탈락!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의 내용에서 나는 확신해. strong expectation. 너의 work에 여기서 이제 work라는 것은 결국 작품이겠죠. 강한 기대. 엄청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원래 대표가 여기다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잡아내시고 1번, 2번 사이에 지금 딱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으로 우리가 또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 문장보다 앞서려면 1번이고 문장을 말하고 뒤에 가면 이제 2번인데 이 문장에서 미안해 rather short notice 요거를 짧은 공지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공지 뭐 단어가 별로 없는 공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short notice는 그런 맥락도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그 글이 짧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감 기한이 짧거나 굉장히 급박한 이 할 일을 주는데 그 할 일을 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급박하고 긴박한 공지를 얘기할 때 short noti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긴박하게 얘기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이 문장을 말하고 말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미안함에 대한 이유로 말하는 게 좋은가? 네, 사실은 원래 이 상대방 건잘레스 씨가 아니었고 오리지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니까 건잘레스한테 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안해. 너무 긴박하게 얘기했지. 사실은 원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된대. 그래서 너한테 이 일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팟 7은 아무래도 이제 글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 건잘레스는 누구인가? 글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너와 나의 관계를 파악하라거든요. 넌 누구? 난 누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제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 삽입 문제 푸실 때 큼직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큼직하게
이 문단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 이 밑에 문단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 안 되는 거 빨리 지우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그 위치의 차이를 파악하는 거.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다음 문제 76번, 80번. 176번, 180번. Refer to following emails. 이메일 두 개. 여기에서 제가 고른 문제는 178번이 되겠습니다. Service Representatives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실을. 지금 이제 글을 다 갖고 온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잘랐어요. 여러분들 좀 그나마 또 보기 편하시라고. 이거 안 자르면 막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잘 푸신 것처럼 정답이 C번이죠. 서비스 representative스들은 they니까 언제나 available 하다. 온라인상에서 질문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available 하다는 것은 시간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여기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We are always available. 그다음에 online 24 hours a day 365일. 네. 이분들 쉬지 않나 봐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24시간 365일 언제나 온라인 채팅으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것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 정답이 이제 쓰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제가 굳이 이 문제를 고른 거는 이렇게 언제나라는 맥락을 잡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표현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뭐 always 당연히 쓸 수 있겠고요. always랑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at all time 언제나 중요한 것은 z all times 그리고 이제 at any time도 쓸 수 있죠. 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나의 맥락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좀 몇 개 있어요. 그냥 저렇게 24시간 써도 되고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24/7 그런 것도 잘 나옵니다. 사실 그 24/7이라는 표현은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그 동그란 시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 시계 아까 돌아가잖아요. 뭐 시침이랑 분침이랑 초침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묘사한 표현이에요. Around the clock. 그래서 시계를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것도 24시간. 24시간이 모자라 24/7, around the clock, always, at all times, at any times.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 네. 지금 이거 다 쓰고 계시죠? 사실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안 쓰면 진짜 기억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한번 써주세요. 지금 일시정시 누르시고 한번 써주시고 넘어가면 되죠. 네. 언제나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179번. 아까 그 이메일스에서 연결된 문제죠. 근데 이번에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메일입니다. second 이메일에서 regarding 요거랑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근데 regarding이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ABCD를 보시면 너무 길죠. 뭐냐 이거. 이거는 사실 또 ABCD를 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것도 regarding이라는 단어가 우리 파트 5에서 정말 잘 나오는. 사실 그 아까 전에 그 파트 5, 6 그 강의에서도 이걸 이제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 나왔어요 사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것이 토익입니다.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what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건 좀 많이 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절 regarding 그 앞에 ques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garding은 결국 about이죠. about, regarding, 또 concerning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concerning이 여러분 concerning 네 이거 씁니다. 이런 애들이랑 바꿀 수 있는 거. 이걸 고르는 거죠. 네. 정답은 D번인데 respect 존경. respect 이것도 뭐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respect. 근데 그거는 또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거는 요거예요. 네. with respect to는 about입니다. 이 respect 자리에 명사로서 regard를 쓰셔도 with regard to를 써도 그냥 about. 그리고 또 with 자리에 in 써도 in regard to 그것도 about. 되게 about이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써 있는 것은 무조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oncerning도, regarding도, about도,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도 네, 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 B, C 한번 볼까요? 오답이니까. 어디 쪽으로 향하는. 그 다음에 paying attention이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having negotiation with, 협상하는. 네, 정답은 about.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의어 문제는 조금 정해져 있는 답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요 단어가 갖고 있는 딱 그 의미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어휘 공부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겁니다. 네, D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1, 85 이것도 이메일. 그 81, 85까지가 이제 이중 지문이죠. 86번부터 186번부터 이제 3중이고. 근데 이제 이중 지문도 이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3중 지문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중 지문만 무조건 어렵고 그거 아닌 거는 그 정도로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마다 다 난이도가 다른 겁니다. 제가 고른 문제는 82번. 182번의 핵심은 뭐냐면 요 문제에서 정말 잘 나오는 동사 있죠. is, asked, be asked, be required, be advised. 요청 당하고, 요구 당하고. 그러니까 행동 요청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요걸 받았는가 이거죠. 그리고 이제 to가 끝난 게 아니고 provide까지 나와 있네요. 제공을 하는 겁니다. 뭘 제공하라고 요청당했는가. 그럼 당연히 이 요청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개 있겠죠. 역시 be asked 문제 1등 공신 정답 문장 please 제발 해줘. 근데 사실 그 제발이라는 단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그 회사 동료끼리는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생략하고 명령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발 이 행동 좀 해줘. 명령문. 네네. 여러분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문. 그 다음에 would 표현이 있어요. would like. 원해. 네가 이 행동을 하길 원해. 여기 would like 자리에 appreciate 같은 것도 쓸 수 있거든요. 네가 이 행동하면 정말 고마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 네가 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길 바래.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거. 그것이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저 끝에. Please fill out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좀 많이 길지만 일단 이 please가 있다는 게 뭔가 행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작성하라고 한 거냐면 날짜와 시간을 작성하래요. 어떤 날짜 시간? 네가 시간이 되는, 이용 가능한, 네 시간이 가능한. 그리고 무슨 시간이냐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거죠. 트레이닝. 이 이니셜 트레이닝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 시간과 교육 날짜를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 바꾸기 한 거를 이제 ABCD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 이제 찾아야지. 근데 ABCD에 없다. 뭐냐 이거. 말 바꾸기를 좀 한 겁니다. 보시면 정답 A번. 디테일, 세부사항. 사실 근데 뭐 세부사항, 정보 다 똑같은 단어죠. 뒤에가 중요해요. 다가오는 이용 가능성. 이것이 바로 시간이 되냐 안 되냐.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이 사실 사람을 뭐 이용한다 이건 아니고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게 또 이제 플레이스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찾고 나서 얘를 저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말 바꾸기거든요. B번 업데이트된 resume, 이력서, feedback, 의견. 근데 어떤 의견? job fair, 취업 박람회. 갑자기 그 다음에 cover letter, 자기소개서 자소서. 이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짜와 시간, 트레이닝 이렇게 잡는 거였고요. 말 바꾸기 요거 기억해 주세요. availability. 자, 그래서 이 문제 82번 정답 A번이었습니다. 넘어가스. 같은 지문에서 83번.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보기에서 조금 잘 나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골라본 거였고요. Media relations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이것도 여기 나오죠. 세 번째 문단 여기 써 있네요. 때문에, 방법 때문에, 어떤 방법? 이 media relations 팀이 짜여져 있는 그 방식 때문에 너는 be paid, 돈을 받을 거야. by the hour, 시간에 따라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답 B번이 된 거죠.
이건 사실 그냥 hour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on a 땡땡 basis. 자, 전치사 on이고요. 보통 이제 어나 on을 많이 쓰고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요. 잘 어울리는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basis를 씁니다. 일단 이 덩어리는 파트 5, 6, 7 뿐만 아니라 LC도 엄청나게 나오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basis가 나온 적도 있어요. basis. 이건 이제 뭐 기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형용사 자리에다가 어떠한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 뭐 이건 시간마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뭐 daily도 있고 weekly도 있고 있겠지만 또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얘기를 좀 단어를 써본다면 regular,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인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시간마다 이런 맥락이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정기적인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네, first come, 먼저 오면, first served, 먼저 서브 받을 거야. 뭔 얘기냐? 선착순으로죠. 선착순으로. 되게 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 a 땡땡 basis 요거 진짜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갑자기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에 요거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basis. 자, 그래서 183번은 D번이었습니다. D번. basis. 자, 다음 문제로 가서 186번, 190번. 드디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3중 지문. 3중. 글 3개. 정말 생각만 해도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냥 힘든 상태로 3중 지문을 막 풀지 마시고 자기를 좀 이제 힘듦을 좀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간 초콜릿, 사탕. 초콜릿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콜릿을 입에 하나 넣고. 초콜릿도 막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으면 그걸 다 드시면 안 돼요. 먹는 시간도 있겠고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한 개씩만, 조각 한 조각만 딱 먹고 저 위에 보시면은 광고, 이메일, 리뷰 3개나 있네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건 약간 좀 관계가 떠오를 수도 있죠. 광고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후기가 있으니까 광고에 나온 그 어떤 서비스를 직접 이제 경험을 하고 그 후기를 쓴 그런 이제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86번 W로 시작하는 스파, 스파에 대해서 is suggested, 암시된 것은 뭐냐? ABCD에서 지금 정답이 B번이죠. 이용 가능하다, year round. 그 한 해를 동그랗게 연중무휴, 연중무휴. 쉬지 않고. 우리 그 스파가 절대 쉬지 않고 계속 무휴 이용 가능한가 봐요. 그 부분을 찾아봅시다. 연중무휴. 지금 여기 제가 네모칸 쳤는데 바로 위에 이 문장이죠. 어디 장소에 있어라고 좀 얘기하고 요 스파 differs from other resort. 다른 휴양지랑 달라. In that 뭐뭐란 점에서 no shutdown period. 셧다운 기간 없어. 문 안 닫아. 우리는 계속 열려 있어. Welcome every season. 모든 시즌,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스파 하러 올 수 있다. year round. 이런 식으로 이제 쉬지 않는다는 표현을 얘기할 때 뭐 no shutdown period 같은 거는 생각해 보면 이걸 반대로 얘기한 거죠. 보통 말 바꾸기를 생각해 보면은 있는 그대로 뭐 연중무휴, 안 쉬어, 뭐 매일매일 올 수 있어, 365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모든 달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또 쉬는 게 없다. 이렇게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의 경우. 약간 이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면서 쓰는 거. 그런 말 바꾸기도 토익에서 좋아한다 이겁니다. No shutdown, year round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86번 정답은 B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가서 87번. 이 광고에 따르면 이 글이 3개니까 이런 거 어코딩도 잘 잡으셔야죠. 광고에 따르면 스파가 does offer 뭘 제공하냐. 스파의 어떤 그런 좋은 점들 막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정답 B번 customizable 주문 제작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나에게 맞출 수 있는 패키지 그 스파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글의 여기 밑에 부분이에요. 추가적인 비용 내면 테일러. 요겁니다. 요거 테일러. 스파 패키지를 테일러 할 수 있다. 타입 쭉 나오고 너의 preference, 선호에 맞춰서. 그래서 suit, preference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건 이 테일러라는 단어. 테일러, 우리 그 옷 재단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ustomizable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customizable, A-B-L-E도 쓸 수 있지만 customized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도 형용사를 만들 수 있어요. 자자, 과거 분사입니다. ed 알아보실 수 있겠죠? customized, 주문 제작된,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셋 다 기억해 두세요. 테일러. 그러니까 테일러도 테일러드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테일러드. 테일러드 이렇게 ed. 그래서 이 파 7은 파트 5랑 6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우리 그 파트 5는 품사를 위주로 맞춰가지고 이제 규칙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지만 7은 이제 글이 중심이긴 하잖아요. 내용을 파악하고 말 바뀌는 그런 표현들. 품사가 좀 달라도 바꿀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87번 B번이었습니다. 다음 짜짜짜 다음 문제 90번. 네, 같은 글에서 90번이죠. 90번 문제가 이제 그 리뷰, 소비자 후기.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 스파에 방문을 하고 나서 후기를 쓴 거죠. 저 레이팅 좀 보세요. 저 5점에 5점, 별 5개. 아무래도 이제 토익 세상은 이 후기를 쓰거나 할 때 거의 좋은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아주 만족합니다. 이런 걸 많이 하긴 하고, 그리고 항목들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한 개 정도가 조금 안 좋은 거.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최근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안 좋은 평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는 안 써. 이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거 무조건 좋은 것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것도 있긴 있다. 근데 지금은 좋은 거죠. 5점이니까. 패티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실은 패티 여기 있네요. 패티 사람 이름이었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Nutrition Consultant and Seasoned Professional. 요 사람이 이제 동사가 accommodate고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일단 나온 내용이 뭐 영양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준 영양사 같은 거로 이 역할을 한 것이고 seasoned professional. season. 그 seasoning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seasoned는 숙련된, 노련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랑 바꾼 게 정답 B번인데 이것도 B번 해석하실 때 she is experienced 그녀는 경험됐다. No. 경험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어 시험을 보고 제가 이제 단어 시험 본 거 학생들 단어 시험 보고 이렇게 보면은 단어를 알긴 아는데 약간 토익에서 원하는 게 아닌 의미로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experienced 같은 걸 이제 단어 시험 보면은 그냥 경험된 게 끝이에요. 경험된, 경력된, 경험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뭔 얘기냐면 experienced는 요거 노련한, 숙련된, 능숙한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기술자 혹은 뭐 전문가 이런 뜻이라 이거죠. 프로페셔널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제 B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ED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이런 식으로 노련한, seasoned, experienced, skilled, skill에다가 ED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뭐 명사로 생각해 본다면 저 professional이랑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떠세요? expert, 전문가. 그리고 또 조금 바꾸면 이건 전문가고 뒤에다가 ISE, expertise, 전문성. 그녀에겐 전문성이 있어. 그것도 역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바꾸기가 좀 많이 가능하면 더 좋겠습니다. 정답은 B번 노련한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서 이번에는 91, 95. 네, 글씨가 좀 많아졌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그 연계 문제를 갖고 봤어요, 여러분. 이게 또 2중, 3중은 한 지문만 보는 것도 있지만 이놈의 연계 문제. 제가 봐도 참 많긴 많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자른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한 화면 넣을 수가 없더라고.
제가 선택한 문제는 195번입니다. T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일 것 같은 것. 네, 추론이기도 하고 일단 사람 이름이 나왔죠. 사람은 여기에 나옵니다. 커멘트에 밑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였고요. 지금 보시면 정답이 D번이었죠. VRO 폼을 제출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 제출했어 이렇게 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이 글에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게다가 리크루터로 참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 이거예요. after 어떤 세션 후에. 그러면즉 이 사람이 이제 리크루터로서 고용주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고용을 목적으로 이제 그 행사에 간 거잖아요. 요것이 힌트입니다. 리크루터. 요걸 잡고 요걸 첫 번째 글이었죠. 첫 번째 글의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머나 키가 닿지 않지만 가볼게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those interest 여기죠.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 뭐에 recruiting, 고용, hiring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VRO는 visiting recruiter 옵션이었네요. 요 서류를 작성하는 게 요거 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작성해야 리크루팅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두 개 연결시키는 겁니다. 리크루터, 리크루팅. 이렇게 지금 리크루트라는 그 행위가 이 두 글의 어떤 연결고리가 됐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3중 지문도 그렇고 2중 지문도 그렇고 연계 문제의 핵심은 그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할까 착하게 나온 편이에요. 진짜 막 어렵게 나오면은 연결고리가 되게 막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답은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 네, 연결고리를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96, 20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 200쯤에 오게 되면 네, 아주 지치죠. 5문제 남은 상황이잖아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일요일 시험을 보신다면 시간으로 친다면 대략 12시 정말 죽기 일보 직전 196을 풀고 있다는 것은 195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A씨 100개 풀고 R씨도 막 95개 풀고 너무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배고파. 이런 생각 많이 하겠죠. 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초콜릿을 하나 먹으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요것만 풀면 돼.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좀 스스로를 좀 위안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내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좀 지친 상태에서 너무 지친 상태에서만 좀 정신 차리지 않고 풀면 이게 또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보면은 이 강의실에서 풀 때는 되게 잘 풀어요. 시험장에서 풀면은 막 작작작 틀리고 네. 그런 겁니다. 초콜릿 꼭 가져가기. 제가 준비한 문제는 97번. 게다가 중요한 건 not. 아주 힘이 쪽 빠지죠. 근데 좀 팁을 드리면 이게 지금 마지막인 거잖아요. 마지막 지문. 근데 그럼 시간이 그래도 막 10분? 5분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막 1분 남았어요. 이런 거는 그냥 패스. 나시니까 3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넘어가고 딴 거 먼저 푼 다음에 이제 풀면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풀어야죠. 자, 이 W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를 지우고 안 나온 거 골라라. 일단 W, W,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 letter, 두 번째 글을 쓴 사람인 겁니다. 먼저 요 정답은 D번이었고요. A, B, C를 한번 찾아보죠. A번, 3월 15일 여기 times를 읽었다. 요거 과거형, 네, S 안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내용에서 난 제출의 response를 토요일에 article, 그리고 이제 그 article이 이제 뒤에 내용이 나와 있죠. 요것이 A번의 연결고리입니다. 토요일. 첫 번째 글 보시면 토요일. 결국 이 사람은 이걸 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A를 삭제할 수 있고, 이거 B번이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B를 보시면 not 있어요, not. 이건 not 문제나요. not. 엄청 헷갈립니다. 안 써 있는 거 고르는 건가? 써 있는 거 고르는 건가? 써 있는 걸 고르지 않는 건가? 네. 하여튼 이 문장을 잘 해석해 보시면 돼요. 그녀와 T라는 사람은 같은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다. 같은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다가 여기 써 있으면 지워야 돼요, 저거를. 같은 의견이면 저게 답인 거죠.
이게 또 낫의 낫이라서 엄청 틀렸어요 또. 봅시다. 일단 T라는 사람은 첫 번째 글에서 세 번째 문단 네,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 이 문단을 조금 읽어보긴 해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특정적인 그 프리먼 하우스라는 장소를 히스토릭 사이트, 역사적인 어떤 뭐 문화 유적지 이런 걸로 만들까 말까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위의 내용은 만들자 그거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oppose 반대, 난 반대세. 뭐에 대해서? designating 이 하우스를 historical site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T라는 사람이 그 반대를 leads 이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난 반대세, T는 반대. 근데 지금 이제 밑에 나와 있는 the view의 의견을 보시면 얘는 반대하지 않아요. 나의 의견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historical site로 하자 이거죠. 난 찬성. 얘는 찬성, 얘는 반대. 그러니까 같은 의견 공유 아님. 그러면 지우는 겁니다. 네. 휴! 엄청나네요. C번, 그녀는 역사적인 가치를 본다. 이 프리먼 하우스를 preserving, 보존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help to preserve town's heritage에서 그 문화 유적지로 만든 그 보존의 어떤 이유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찬성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요거였던 거죠. 그래서 D였습니다. 이런 건 진짜 1분 안에 바로 풀 수는 없어요. 이게 3개를 지우는 거니까 그래도 한 뭐 2분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문제 197번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99번. 아이고 여기 또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for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문제에서도 이 문제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갑자기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동사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does thing 이겁니다. 주어 F라는 사람, 목적어 members. F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멤버들한테. 근데 우리가 thank you for라고 하잖아요. for가 이유가 되는 거죠. 고마워하는 이유. for what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고맙다고 말을 하고, 고맙다고 말한 그 뭐 뒤에나 앞에 이유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이 요 이메일에 세 번째 글에 나오는데, 이 글을 요 F라는 사람이 쓴 거죠. 고마워 고마워 두 번째 문단 thank you. you가 이제 멤버들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멤버들한테 고맙다는 게 continuous and tireless effort. 지속적이고 tireless. tire인데 less래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힘들지 않은 그런 이제 지치지 않는 노력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이제 고마운 게 의견을 voicing 말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위에 읽어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을 미룬 거니까 반댈세, 아까 그 반댈세에 대한 의견을 계속 이제 펼친 거죠.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통과할까 됐나 봐요. 해서 이제 ABCD에서 정답이 지금 C번이죠. give up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initiative. 이 initiative가 새로운 계획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좀 강하지만 어쨌든 계획인 거죠. plan. 이들의 플랜은 반댈세, 그 플랜이었잖아요. 결국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포기 안 하고 계속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날짜를 무기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C번이었죠. 이렇게 이제 문제 속에서 이런 thank you for 이런 걸 잡아내셔야 그 위치를 골라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너무 thank you 이렇게 나왔지만 뭐 appreciate라든지 gratitude라든지 고맙다는 말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99번 정답은 네, C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200번. 200번 진짜 200번 문제를 풀 때 그 시험장에서 되게 감동하셔야 돼요. 내가 200번 문제를 풀고 있구나. 왜냐? 200번 뿐만 아니라 뭐 한 186번 이런 거 구경도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200번까지 왔다는 자체가 아주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0번 문제 커미티죠. 커미티에 대해서 암시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글이 있어야 되고요. 약간 겹쳐놓긴 했지만 이것도 연계 문제였기 때문에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서 C번 멤버들이 이 공청회죠. 공청회. 히어링 뭐 듣는 거니까 청문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청회.
퍼블릭 히어링에서 spoke 얘기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그 고맙다고 했잖아요. 그 voicing opinion 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before city officials가 나왔어요. before 이것은 시간 전에 뭐 3월 1일 전에 이런 거 잘 나오는데 뒤에 사람이 붙었네 사람. 여기서의 before는 in front of의 맥락이에요. 뭐 의미상으로 다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before the audience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efore가 뭐 사람 앞에 쓰이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얘기한 거죠. 그럼 city official의 앞에 있었던 그 장소, 그 시간과 공간이 도대체 뭐냐? 여기 또 힌트고 잡고 이제 올라가시면 공천회가 있었고 그 어피셜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프리먼 하우스를 역사적인 그 유적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장소에 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 퍼블릭 히어링 요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C번이었습니다. 와우. 정말 이 3중 지문은 제가 봐도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3중 지문에 대체적으로 그 2개씩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3개를 다 연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이제 2개씩. 하지만 최근에 3개 지문이 다 연계된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럴 때일수록 초콜릿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보는 게 결국은 답까지 잘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약간 헷갈린다 싶으시면 너무 지문만 읽지 마시고 이거 너무 막 읽기엔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문제를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독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7 반드시 글의 종류를 보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실 때 아까 봤죠? 동사, 시제도 꼭 체크하자는 거. 그리고 지문 보실 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사실 그 지문 독해할 때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문맥을 파악하고 나서 보기를 볼 때 과연 말 바꾸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치사하게 함정을 맞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보기 중심적인 풀이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번까지 다 풀 수가 있고 정말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7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딴 거보다 이 파7 푸실 때는 그 시간 관리를 좀 하셔야 한다는 거. 엄청 앞에는 열심히 풀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170번 풀자 했는데 자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30문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 관리 꼭 해주시고요. 한 문제 한 1분 정도 시간을 잡고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TS 우리 북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강의도 그 북카페에 많이 있고요. 저희 그 YBM E4U 독학의 토익 네이버 TV에서 내 점수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YBM 독학의 토익 RC 그리고 ETS 북카페 대표 강사 임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